여러분, 혹시 지금 들리는 이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멜로디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속을 흐르는 물 또한 자연의 일부이기에 내 몸과 대자연이 하나가 되는 조화로움을 느끼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 걸음씩 치유될 거예요. 마음의 이야기 채널의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죠.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이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의 이야기에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저희 마음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해볼까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도 않는 걸까요? 와줘서 고마워, 가도 미련 없어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준이라는 한 남자가 미술 전시회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사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꽤 괜찮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둘 다 싱글이었기에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민주는 그녀가 그림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자신을 선망하고 좋아할 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민주는 거절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태도로 그녀와 뜨뜻미지근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메시지를 주고받고 밥을 먹고 영화도 함께 보면서 말이죠.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명백한 짝사랑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민준에게 말했죠. 그렇게 확실하게 좋아하지 않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줘. 그 사람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말고. 그러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너무 상처가 되잖아. 내가 좀 차갑게 대하면 알아서 물러나겠지. 적어도 체면은 지켜줄 수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거절하는 것을 일종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순진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질 끄는 태도는 희망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교묘한 거절은 그 순간 계속해서 기다리고 노력하게 만드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버리는 거죠. 알고 계셨나요? 차가움과 무관심은 결코 상대를 배려한 거절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존중의 표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건 상대방의 호감을 이용하여 그들의 시간을 마음대로 낭비하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고 싶은 한 외로운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진심을 존중한다면 결코 모호함이라는 덫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두 글자는 참 매혹적이고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순간 속에서 기다림은 따뜻함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맛있는 걸 사오시길 기다리던 순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 세상에 태어난 순간, 아빠가 사주실 생일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던 날, 대학 합격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때, 혹은 약속이 있는 장거리 연인을 다시 만날 날을 하루하루 세어보는 것처럼요.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 시간과 노력은 충분히 보상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기다림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려놓고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사람을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하죠. 기다림 뒤에 항상 행복과 환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바로 놓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자신의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며 더 좋고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자신의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며 더 좋고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애매한 관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데이트 규칙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전부 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원하지 않거나.
전부 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원하지 않거나. 이 규칙은 유명 블로거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맨슨이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자주 만나주지는 않지만 어쩌다 만날 때면 정말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당신에게 그저 너무 바빠서 그런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렇게 당신은 또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당신은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녀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을 더 많이 좋아할 때 이런 모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남성들은 고민하죠. 나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을 계속 쫓아가야 할까? 반면 여성들은 번뇌합니다.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남자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SNS를 보면 온통 심리를 꿰뚫는 법, 상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소위 말하는 밀당아 잘해야 한다고요. 상대방의 메시지를 보고도 일부러 몇 시간 뒤에 답장하면서 나는 바쁜 사람이고 당신이 내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들 하죠. 물론 사랑에 있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이성을 유지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이 감정의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사랑을 저울질하고 상대를 시험하는 거 정말 지치고 힘든 일 아닐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시나요? 만약 그 사람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걸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왜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주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데 당신 혼자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설득해야만 하나요? 이런 감정 소모를 멈추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저는 확실한 예스가 아니면 노라는 규칙을 사용해 보시길 제안해요. 확실한 예스가 아니면 노라는 규칙은 이런 의미예요. 당신이 누군가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정말 좋다라는 확신에 차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규칙은 반대로도 똑같이 적용돼요. 당신이 누군가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 사람 역시 당신을 향해 똑같이 정말 좋다고 느껴야만 해요. 결국 이 규칙은 관계 속의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 똑같이 강한 흥미와 열의를 느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고요? 매력적이고 자존감이 높으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나 자신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은 이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확실한 예스가 아니면 노 규칙은 당신의 연애에 정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더 이상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될 거고요. 머리 아픈 고민도, 헛된 기대와 희망도,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실망과 분노도 모두 끝낼 수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키우기 시작하고 거절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거절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키우기 시작하고 거절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거절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즉시 해결될 거예요. 만약 누군가 당신을 상대로 밀당을 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당신을 확신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당신의 대답은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건 이미 정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규칙 덕분에 당신은 당신의 관계가 어디로 나아갈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런 태도를 지키는 것은 당신을 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매력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확실한 예스가 아니면 노라는 말이 첫눈에 반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완벽한 반쪽이라고 느껴야 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고요. 단지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확실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좋은 인연이 느껴져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확실한 열망이 드는 거죠.
중요한 건 당신과 상대방 모두가 함께 무언가를 향해 확실한 예스를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확실한 예스가 아니면 노 규칙이 가진 진짜 멋진 점은 당신이 연애 과정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는 데에 있어요. 온갖 계략을 꾸미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그 관계에 더 절박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완벽한 연기를 통해 누군가를 속여서 데이트하고 잠자리를 갖고 심지어 결혼까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당신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희생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건 바로 당신 인생 전체의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마음의 이야기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